네, 반갑습니다. 별거 없으십니까? 예, 추석이 며칠 안 남았는데 모두 마음이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그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마음이 그렇게 풍성한 그런 분들은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물과 인연이 없는 사주에서 어떤 사주를 가지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돈하고 인연 없는지 그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주가 되면은 정말 돈하고 인연이 없는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이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은 자평, 삼명, 통변, 연원, 우리가 줄여서 연원이라 그럽니다. 자평연원 그러다가 그냥 연원 그러는데 연원에 나와 있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그 원본은 지금 현재 가장 오래된 책이죠. 원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자평연원을 이렇게 열람 신청을 하셔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 필사본입니다. 원본을 보고 이렇게 누군가가 부서로 직접 이렇게 필사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규정각에 있습니다. 서울대 도서관에 왜 자평, 삼명, 통변, 연원을 신청하시면은 이 내용을 나중에 출력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저 위쪽에는 지지조화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일위주라고 되어 있죠. 그죠? 쓴다. 일을 주로 해서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 위주로 해서 쓰고 오로지 논하고 있다. 재관을 논한다. 부기를 논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가 사주를 본다는 것에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목적은 이 사람이 진짜 부귀할 수 있는가 하는가. 그러면 언제쯤 부하고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언제쯤 귀하게 될 수 있는가. 그거 한번 알아보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보는 것이 바로 우리 명리다. 크게 봐서는 물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도 많습니다만은 건강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디가 보면은 그냥 수명과도 연관이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수명을 따지면은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인으로 따지고 건강하다 그러면은 식신을 좀 따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골자는 재관이다. 이렇게 먼저 알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저기 보면은 적천수 천리 하지장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쓴 글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자는요 어찌 하자입니다. 뭐뭐 하겠는가 이 하자가 들어가면은 보통의 경우 뒤에 물음표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했는가, 어떤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할 때거든요. 어찌 하자입니다. 어찌 아는가 이게 아는 지자니까. 이거는 거기자거든요. 거기. 그것을 어찌 아는가.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데 실제로는 그것을 어찌 알겠는가. 자, 인부라고 한 것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것을 어찌 아는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 기인부라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제기 통문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하는데 문호라는 것은 이게 집을 이렇게 드나드는 문도 되고요.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문물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통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하면은 제2의 기운이 통한다. 이렇게 전체에 드나들면서 서로 통하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보면은 사주 내에 재성이 이렇게 잘 통하고 있다. 유기적으로 잘 통하고 있는 경우 그 사람이 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하지 기인 빈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가난할 빈자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신이 반대로 이렇게 진실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는 위쪽에는 우리가 재성이 사주내에 재가 이렇게 잘 유통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아래쪽에는 한마디로 제대로 유통되지 못하고 우리 아주 간단하게 합거되거나 극을 받거나 충이 되고 있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 그 아래쪽에는 귀한 것입니다. 어찌 그 사람이 귀한 것을 알 수 있겠는가, 이런 뜻이거든요. 어찌 그 사람의 귀함을 알 수 있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관성이 유리해를 하면 깨달아서 뭐 어떻게 안다, 이런 뜻입니다. 관성이 있어서 그 깨달아서 아는 것이다. 한마디로 관성이 유기한 것입니다. 관성작용이 한마디로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잘 살아있든지, 또 내지는 보좌받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밑에는 이제 뭐 천할천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부하고 귀하고 빈천 그럽니다. 그죠? 부, 귀, 빈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천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조금 우리가 벌써 값어치가 좀 없는 사람,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사람이 천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성이, 여기는 이 환자는 이제 돌아올 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갑 그럴 때도 이렇게 쓰고, 뭐 예전에 뭐 안 좋은 것도 이거 썼죠. 그죠? 이게 뭐 예전에 한황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환향, 향은 고향 향자고 여자입니다. 그죠? 병자호란 때 잡혀갔다가, 그때 우리 문헌상으로 보면 한 50만 정도가 여자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여인들을 두고 돌아올 환자, 향은 고향 향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여자, 그래서 환향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들 중에서 홀몸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자식을 하나 달고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호자는 오랑캐 호자고, 노자는 그 노비 노자입니다. 그래서 오랑캐 노비의 자식이다. 그래서 혼, 노, 자식 그랬죠. 이제 그래서 아주 그 의미가 참 안 좋은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글이 있는데, 여기는 그 이렇게 돌아왔다라기보다는 이 환자 중에서는 물러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이 물러나서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아주 알기 쉽게 말하면, 부자인 것을 안다는 것은 사주 내에 이렇게 재성이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가난한 것은 재성이 반대로 유기적이지 못한 것, 그래서 재나 합거되거나 극을 받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람이 귀한 것은 이제 관성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전체를 잘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더라. 한마디로 관성의 작용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살아있더라. 뭐 대표적으로 말해서는 재성이 있어가지고 관성을 이렇게 보필하든지, 인이 있어가지고 지켜주든지,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천한 경우는 아무래도 이 관성이 깨지거나 관이 없거나 뭐 합거되거나 관을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사주가 미약하거나 뭐 우리가 말해서 쎄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잘 살아있으면 귀한 것이고, 또 관성이 잘 살아있으면 귀한 것이고 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난하다 그러면 재성이 깨진 것, 그 다음에 천하다 그러면은 귀한 것, 정관이 깨진 것,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적천수 참미하지장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선부후빈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셔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먼저는 좀 귀한 집안에서 타고났는데, 한마디로 처음에는 좀 부자였는데 나중에 그 쪽을 다 날리더라. 이런 경우 왜 그런가? 자, 그걸 한번 알아보죠. 그냥 내용으로 보면은 용신을 따지면 여기도 있고, 그죠? 인중에 모토가 있으니까 기토도 뜨고 다 좋습니다만은, 여기에 이걸 합칩니다. 그래서 기토가 간목을 합치고 살만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학문을 내 가지고 있는 것, 물려받은 어떤 것, 부모한테 받은 유산이 우리가 보면 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신, 내 부주의로 인하여 내가 사람이 좋다 보니까 이기저기 그냥 뿌려주다 보니까 부모님 걸 내가 잘못하여, 또 어떤 경우는 아랫사람이 들어와서 내 가진 것을 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을 다 가지고 가고, 나한테 남은 것은 살, 아픔, 죽음, 고통, 난제만 남겨두더라.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지는 보면은 인입니다. 인이 있는데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여기에는 사실은 뭔가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관이나 살이나 없습니다. 아쉬운 거는 요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국을 짜버리면 이 사람은 이 말년이 되게 안 좋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죠? 기토는 간목을 잡아가고 이렇게 유금이 있어 사유합금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인을 공격을 해버리면은 돈으로 가지고 있던 걸 날리고 또 내 부주의나 내가 섣불리 행동해서 내 가진 것을 몽땅 다 날리고 남는 것은 이것만 남기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겠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내용을 한번 좀 보시면은요. 조업을 잘 날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던 할아버지 때는 되게 잘 살았다 이런 말이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업이 20여만 있었다는데 그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뭐 굉장히 큰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임자대운에 한번 피하고 그리고 잿더미가 되었으며 해대운에 이르러 인수가 장생을 만나니 마침내 굶어 죽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면 관운이 되게 좋습니다. 당연히 좋은데요. 지금 여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천간에 이렇게 살이 살아 있으면 살부터 봐야 되죠. 이 살을 제거하면 좋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렇게 들어왔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해자축으로 흘러버리면은 사실은 이 축도부터 문제가 납니다. 사유축을 해버리면은 여기서 뿌리를 얻고 가장 안 좋은 시절이 여기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슬슬 뭔가를 날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천간에 이렇게 갑기 합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살관 혼잡이 되고 지지는 자수 또 살이 들어옵니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살이 들어오더라도 만약에 이러한 사유축하는 것이 없었더라면은 그나마 넘길 수가 있었을 것인데 이게 이제 이걸 때려버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천간에 이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큰 문제를 안게 됩니다. 이렇게 해수가 들어왔을 때는 그나마 지지에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던 그래서 사화가 그나마 금기운을 말립니다. 물론 이렇게 합을 하면 패가 납니다만은 이것마저도 날리고 천간에 이렇게 재가 뜨니까 우리가 칠살이 재를 만나면 죽음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랬는데 이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큰 패가 났다. 아마도 이분이 대세운이 다같이 해자축으로 흐를 때가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해대운에 이르렀다 그러면 한 30대쯤 되거든요. 그러면 30대가 되면 우리가 계묘생이 30대가 됐다 그러면은 대체로 보면은 갑술부터 을의 병자정축입니다. 그래서 병자정축 정도의 사유축하고 할 때 이게 때리고 들어왔을 때 아마 이분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부모가 윗때부터 할아버지가 내려준 이런 물려준 재산들을 몽땅 다 날리고 재물을 다 날리고 결국에는 굶어서 죽은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당히 망한 꼴이죠. 여기는 이제 반대로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등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대운으로 바뀌자 관성의 원신이 드러나고 무인기묘 양년에 가거에 올랐고 또 한리본에 들어갔으니 서에 살이 권세로 변하면 반드시 비난한 집안에서 귀한 사람이 나온다라고 했다. 이거는 다음 이야기고요. 몰라도 됩니다. 자,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지가 칠살격이죠. 재운이 오면은 죽음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때 죽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게 이렇게 진토가 있었고 신진반합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간을 또 보시면은요, 이렇게 급지양인이 하나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칠살격에는 재가 있으면 패가 나는데 그죠? 요걸 지금 날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에서 병화가 뜨더라도 이 명조는 패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정축대운은 얼마나 좋냐면은 축토가 들어옵니다. 여기는 화기운인데 그죠? 방이 북방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은 칠살이 맥을 못 씁니다. 방이 일단 좋은데 그리고 인이 들어와서 이걸 완전히 칠살을 합합니다. 그래서 살은 합해지고 오히려 정관인 정화가 떠버립니다. 그러면은 얘는 죽어도 용신이 아니니까 제가 관을 생하는 꼴입니다. 부기를 같이 누리더라. 그래서 이 시기에 내 재능으로서 학문으로서 큰 벼슬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부도 같이 취할 수 있게 되더라. 사실은 이 사람은 처덕이 굉장히 좋은 그런 사주 중에 하나로
봐야 되겠습니다. 뿌리는 여기 사리도 있고 비겁에도 있는데요. 지금 이 진토 작용이 너무 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처덕이 대단히 좋은 사주. 그리고 이 운이, 대운이 완전히 바뀌면서 완벽한 운을 갖다 만드는 그런 사주입니다. 칠살은 합살, 유관의 형태죠. 그죠? 그래서 살은 합하고 오히려 관이 나타나면서 이 관이 제들로부터 생조까지 받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림 같은 일이 벌어진 사람, 뭐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그 당이나 천때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양반들도 사실은 보면은 부자들이 아니면은 농사를 다 짓고 그랬죠. 그래서 가난한 집안에서 이렇게 농사 지면서 틈틈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그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면은 한마디로 그때부터 팔자가 바뀌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앞에도 한번 저희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37이 될 때입니다. 이분이 그때 93년도인데 거지사주. 그래서 94년 1월 19일 날 방영된 그런 내용입니다.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서정기 원장님이 이분의 사주를 보고 한마디로 거지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한자는 그대로 빼고요. 격이 낮은 자로 오랜 세월 고요히 일 없는 사람 노릇을 한다. 배부른 일과 등 더운 일을 구하지 않으며 나약해서 독립을 할 수 없으며 약해서 무엇을 할 수가 없다. 복이 양이 약고도 10번이 수명이 짧겠다. 한마디로 수명도 다 짧을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볼 때는 조금 글쎄요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성공을 하더라도 나이가 조금 너무 늦게 운이 이렇게 발해버리면은 큰 성공을 거두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40대 넘어서 이렇게 한마디로 완전히 주저앉은 사람은 일어나기가 참 어렵죠. 그건 이제 사실인데, 여기에 운을 한번 보시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천간에서 보게 되면은 요렇게 식신이 용신이거든요. 월지는 급제가 용신인데 천간에는 식신이 용신입니다. 식신이 요렇게 잡혔다는 것은 내 삶에서 먹고 사는 길이 한번 완전히 이렇게 묶이는 일, 잡히는 일이 발생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되지만 하나는 지금 살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에 여기에 보면은 급제가 있는데 요걸 이제 살이 이렇게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좋은 거는 아니죠. 도둑놈 피하려다가 살인자를 만난 꼴이 되니까 절대 이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기를 지금 운에서 보면 해자축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급제가 살아나거든요. 또 하나는요, 20대 운 때를 보면은 이렇게 식신이 살아있는 중에 관이 오니까 이 시기가 이 사주가 다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초년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데 맨 처음에 들어온 걸 보면은 식신 제사라거든요. 아마 이분도 제일 처음에는 괜찮다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체가 다 무너진 사람. 그래서 부모 덕이 없고 우리가 학문 덕이 없게 됩니다. 그죠? 인이 들어오면 급제가 살아나니까. 만약에 일간이 간목이었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부모 덕도 좋고,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뭔가를 이루었을 사람이 됐는데 참 아쉽죠. 그게 뭐라고 하루 차이로 이렇게 사람을 그냥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하지만은 잘 보십시오. 지금 신유술로 흘러가거든요. 신유술에서 보면은 방이 지금 서방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러면은 월지가 급제이고요. 뿌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주가 그렇게 나약하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식신이 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먹고 살 길이 분명히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사오미로 흘러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이 40대 이후에는 거지로 살질 않고 그래도 뭔가를 해서 밥술이나 좀 먹고 살고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여기에 나와 있던 이분 지금 어디에 계신지 저한테 좀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닌 지금의 모습을 사실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락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경우가 여자에 따르면 내용이 많이 달라지죠. 자, 요 경우는 요렇게 됩니다만은 식상 요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뭐 여자가 식상운으로 흐르면은 자기 벌어서 자기 먹고 삽니다만은,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이렇게 급제가 식상운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시절에는 뭘 해도 먹고 살겠죠. 그래서 밥술이나 먹고, 나이 들어서는 좀 늙은 영감 하나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맞겠는데 앞에는 좀 아니거든요. 돌아가서 다시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급제인데 초년부터 인운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났더라면은 이러한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건데 싶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내용은 저 아래쪽에 보시면은 김성률 선생이 쓴 역술의 명인을 찾아서 청맥에서 나왔습니다. 1999년도 나와 있습니다만 페이지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뭘 찾느냐면은 책 찾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 혹시 보이십니까? 예, 역술의 명인을 찾아서 당시에 이제 사주 우리나라에 제일 잘 보는 분, 광산 잘 보는 분 뭐 이래가지고 그분들을 그 당시에 기자입니다. 이 김성일 선생이 가서 직접 만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후기식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책입니다. 또 이제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얼마 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 시간에 봤던 것인데 앞에서 봤던 어떤 그 뭐 거지나 이것보다도 더 알차게 거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그런 사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쭈루룩 달려갑니다. 지살령마입니다. 그죠? 그냥 달려가서 지살령마 돈이 있는 곳이라면 다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돈과 여자, 부친, 아버지, 여자, 돈, 이 세 가지와 연이 완벽하게 없는 사람, 뭐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정도 쓸만한 거는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해중에 무토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도 자기 자리는 있다는 거죠. 직업은 어딜 가나 직업 자리는 하나 요렇게 가질 수는 있으나 돈하고는 지지리도 연관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사실은 무토가 뜨면은 여기 남아있던 개수가 땡큐 그럽니다. 그죠? 다 날려버립니다. 부기를 다 날릴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으니 그냥 날라오기만 하십시오 해서 다 날려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미가 들어오면은 조금 내용이 달라지는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 나이로 하면은 39입니다. 이제 아마 요게 만 8세니까 이제 9살. 올해부터 잠깐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운인데요. 경신까지 부모덕 없죠. 실제로 이제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 참 바쁘게 삽니다. 얼마 전에 또 새로운 섬으로 들어갔다 그러는데 횟집 주방장입니다. 남매를 두고 있고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뭐 어떤 여자라도 오래 살고 싶으면 무조건 도망을 가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그나마 운이 좀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여기에 차고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도 만만치 않은 사주를 가졌는데 작정을 하고 들어온 처녀라고 봐야 되겠죠. 죽어도 좋다, 뭐 당신하고 하루만 산다면은 천년 살아서 뭘 하겠냐,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섬으로 같이 이제 살러 갔습니다. 자, 그리고 부인하고 이놈하고 각각 한 명씩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보는 최고의 거지사주가 바로 이명조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가 한번 잠깐 좋았습니까? 그러면 요 시절 정도겠지, 그죠? 급제인데 관이 한번 잠깐 들어왔습니다. 이 이후로는 이제 인운으로 그럽니다. 부모덕이 없고 비겁이 살아나니까 그죠? 부모연이 없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든지 아니면은 아버지가 운이 좋으면 아버지도 어디 도망을 가셔가지고 새로운 여인과 또 살고 있든지 뭐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아버지 돈 여자와 연이 없는 사주인데 실제로 돈도 없고 또 지금은 이제 요렇게 그 새로운 여자를 또 만났습니다만은 요렇게 보면 축토니까, 그죠? 제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삶이 전개될 것인가, 저도 사실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유지가 될런지. 물론 이제 잠깐 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임목하고 묘목이 들어오는 딱 두 해는 그나마 괜찮습니다만은 그 뒤에 이게 있을런지 과연 이게 의문입니다. 좀 보십시오. 천간에 이 기토가 뜨면은 얘들이 죽습니다만은 이게 살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미토는요, 이거는 땡큐입니다. 의외입니다. 급제 합살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여기에서 기반을 좀 잡게 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묘목이 들어올 때가 가장 좋으니 한번 그것까지 한번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에 무슨 거진이 뭐 선부후빈이니 이런 이야기 정도는 여기에 감히 명함을 내밀지도 못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물과 연이 없는 명조, 과연 어떤 명조가? 네, 간단합니다. 재성이 없든지 무력하든지 또 내지는 재성이 합거되든지 그 다음에 재성이 충이나 극을 받은 그런 또 내지는 운에 의해서 재성이 다 깨진 그런 사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추석 쉬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